오늘도 달리는데 실력은 안 늘고 숨만 차고 지치는 느낌이 드시나요? 더 멀리 지치지 않게 달리고 싶은데 입안에 물집도 잡히고 평소보다 힘도 안 들어가고 그러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매번 킬로미터당 기록에 신경 쓰면서 페이스를 맞춰도 금방 퍼져서 허헉대면서 뛰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뛰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은 쉽게 늘지가 않았죠. 하지만 달리면서 숨이 차고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초보 러너분들에게 쉽게 지치지 않고 더 멀리 뛸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쉽게 지치지 않고 오래 달리려면 일단 가장 첫 번째 러닝 자세를 똑바르게 해야 됩니다. 너 또 그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본기니까요. 도대체 왜 자세가 중요할까? 우리는 달릴 때 숨이 덜 차게 만들려면 자동차가 기름을 적게 먹도록 연비를 높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양의 산소와 에너지를 가지고도 훨씬 더 멀리 그리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도록 몸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요. 몸을 비효율적으로 쓸수록 근육은 에너지를 마구잡이로 태워버리고 모자란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폐와 심장은 미친듯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헐떡이는 이유입니다. 내 몸의 연비를 높여주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등을 쫙 편 자세입니다. 초보자분들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상체가 앞으로 무너지거나 등이 둥글게 굽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쏠린 굽은 자세로 달리게 되면은 우리 몸은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보상작용으로 무의식적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엄청난 긴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상태에서 억지로 가속 페달을 밟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몸을 펴고 달릴 때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최대 8%까지 치솟게 됩니다. 근육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억지로 힘을 쓰게 되면은 근육 속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순식간에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몸은 급해진 나머지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더 많은 산소를 급하게 요구하게 되고 결국 호흡이 급격하게 가빠지면서 숨이 차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시선을 멀리 두고 등을 곱게 편 채 달리면은 우리 몸의 뼈와 인대, 힘줄이 가진 자연스러운 탄성을 마치 용수철이 탱 하고 튕기듯이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억지로 다리 근육에 힘을 쥐어짜지 않아도 땅에 디딜 때 충격을 에너지로 전환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조화롭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낭비되는 에너지가 극적으로 줄어들어서 심장과 폐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제대로 호흡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뛰어도 옆구리가 아파오거나 허헉거리면서 뛰게 되죠. 가장 효율적인 호흡법은 2번 들이마시고 크게 1번 내뱉는 호흡입니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들썩이면서 입과 가슴으로만 얕고 빠른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만 쉬는 얕은 호흡은 원래 숨을 쉴 때 편안하게 써야 할 횡격막 대신에 목과 어깨 주변의 작은 보조 근육들을 무리하게 갖다 쓰게 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쓰이는 호흡 근육들도 결국에는 엄청난 양의 피와 산소를 먹어치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얕은 호흡을 계속해서 목과 어깨 주변에 호흡을 하는데 써버리게 되면은 우리 몸의 뇌는 살기 위해 아주 무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다리 근육으로 가야 할 피와 산소를 강제로 빼앗아서 숨쉬는 근육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 결과 다리는 급격하게 쇳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숨은 숨대로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가슴이 아닌 배를 깊게 부풀리고 수축시키는 복식 호흡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코로 숨을 쉬고 차분하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내쉴 때는 입으로 뱉는 방식입니다. 특히 호흡의 리듬이 중요한데 두 발자국을 디딜 때마다 들이마시고 두 발자국을 디딜 때마다 내쉬는 습습 후후 혹은 습습 후 리듬을 타면서 몸통의 흔들림을 막고 코어 근육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숨이 차오를 때는 숨을 어떻게 들이마실까 고민하기보다는 숨을 내뱉는 시간을 아주 강하고 짧게 훅 하고 끊어내는데 집중해 보세요. 숨이 빠르고 강하게 내뱉으면 폐 안에 고여있던 이산화탄소가 신속하게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헐떡이는 과호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뱉는 시간이 짧아진 만큼 자연스럽게 다음
다음 숨을 들이쉴 수 있는 여유 시간이 길어져서 심장박동이 훨씬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호흡법을 신경 쓰고 등을 반듯하게 피면은 정말 숨이 하나도 안 차고 10km 하프, 풀마 다 뛸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자세를 잡고 호흡에 집중해도 결국 일정 거리가 지나면 똑같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힘이 들더라 라고 호소하는 러너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이 유독 달리기에 맞지 않게 태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뛰는 요령이나 기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세와 호흡은 자동차로 치면 엔진 오일이나 공기 필터를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효율을 높여주지만 엔진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계속 밟으면은 결국에 엔진은 과열되는 겁니다.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휴식을 무조건 훈련 중간에 잡아주어야 합니다. 달리는 시간만 훈련이 아니라 쉬는 시간까지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훈련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달리기 실력이 늘고 숨이 편안해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운동화 끈을 묶고 숨을 헐떡이면서 땀을 흘리고 달리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생리학 측면에서 훈련이란 사실 내 몸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스트레스 행위입니다. 달리는 동안 우리 다리의 근육의 미세한 섬유들은 찢겨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몸속에 저장된 에너지로 텅텅 비어버리고 체력은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낮은 바닥의 상태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진짜 마법은 우리가 달리기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와서 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훈련을 마치고 소파에 누워서 맛있는 거를 드시고 또 밤에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찢어진 근육들을 원래대로 꿰맬 뿐만 아니라 다음번에는 이 정도 스트레스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게 아예 더 튼튼하고 굵게 만들어 놓자 라면서 기준선 이상으로 몸을 업그레이드 해 놓습니다. 이거를 스포츠 과학에서는 초과 회복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초보자분들이 열정이 너무 넘치는 나머지 쉴 시간을 조금 더 주지 않고 매일매일 달리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하루라도 쉬면은 실력이 줄 거야 라는 불안함에 매일 밤 한개까지 몸을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복이라는 단계를 건너 뛰어버리면 우리 몸은 초과 회복이라는 보너스를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난 근육이 아물기도 전에 다음날 또 찢어버리고 텅 빈 연료통이 채워지기 전에 또 시동을 거는 꼴이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백날 등을 꼿꼿이 펴고 완벽하게 복식 호흡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사 효율은 최악으로 치닫고 뜀박질은 그냥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쉬고 언제 달려야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자신의 주관적인 기분이나 느낌에 의존해서 오늘 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분은 생각보다 환경에 아주 잘 속습니다. 전날 잠을 설쳐서 몸속 신경계는 너덜너덜한데 아침에 신선한 바람을 맞고 기분이 너무 좋거나 카페인을 커피를 한 잔 먹고 나서 갑자기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컨디션이 좋아졌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몸은 다 이미 회복됐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는 오늘 못 뛰어 라고 훈련할 수 있는 날을 날려버릴 수도 있죠. 초과 회복이 일어나는 아주 완벽한 타이밍을 찾아내고 신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은 내 주관적인 감각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생체 데이터를 보면서 훈련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숨이 너무 가빠지지 않게 무너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숨이 무너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방법은 심박수를 일정한 숫자로 넘지 못하게 묶어두고 달리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전문가 필 마테톤 박사가 고안한 맥시멈 아크로빅 펑션 MAF 훈련법은 스마트워치를 보고 달리면서 180 빼기 자신의 나이를 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아주 천천히 달리기를 하는 훈련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40세라면 180 빼기 40, 140 이하로 달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느려서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심박수가 이 유산소 한계선을 넘어서서 심장이 지나치게 빨리 뛰게 되면 근육 속의 이 젖산을 청소하기 위해서 몸은 갑자기 엄청난 양의 산소를 끌어다 쓰게 되고 필연적으로 과호흡이 오게 되는 거죠. 시계를 보면서 평소 훈련을 꾹 참고 저심박 구역에 가다 놓으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법을 배우고
대사효율이 극적으로 좋아져서 나중에는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려도 숨이 차지 않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낮은 속도로 뛰는 법을 잘 익히면 결국에는 그것이 훨씬 빠른 길이 되게 되는 겁니다. 훈련 피로가 풀렸는지 확인하고 가장 정확하게 재는 과학적인 기준은 바로 심박 변이도라는 겁니다. 심장이 똑딱거리는 시계처럼 일정하고 정확하게 뛰는 것 같지만 밀리초 단위로 보면은 한 번 뛰고 다음번에 뛸 때까지 그 간격이 미세하게 길었다가 짧았다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가 쌓여서 긴장 상태가 되면은 심장 박동은 아주 칼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뛰게 되죠. 우리의 인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면은 오히려 굉장히 규칙적인 HRV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HRV 수치 하락이라고 합니다. 이 반대로 우리 몸이 이완되고 건강한 상태, 휴식이 완전한 상태가 되면은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서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 아주 불규칙하고 자유롭게 변합니다. HRV 수치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아침에 일어났는데 스마트워치가 알려주는 나의 HRV 상태가 평소에 나의 정상 범위에 훨씬 밑돌고 있다면은 내 기분이 아무리 좋고 날아갈 것 같아도 내 몸속 신경계와 근육은 아직 비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억지로 달리면 곧바로 헐떡임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상식적으로는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고 최고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항상 모든 게 되게 규칙적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HRV는 그 반대예요. 근데 이게 불규칙한 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내 몸이 다 빠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내 HRV 상태가 명민하게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를 보면은 그 스포츠 모드로 두게 되면 핸들이 아주 빠르게 명민하게 서스펜션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거를 심장으로 생각하게 되면 됩니다. 어떠한 상태가 오면은 이거는 빠르게 해야 되고 어떠한 상태가 오면 느리게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환경에 빠르게 반응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수치는 어떻게 재야 될까요? 자동차 계기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 상관없이 일단은 대전제로 스마트워치를 추천하는 겁니다. 가민,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다 괜찮습니다. 측정만 제대로 되면 됩니다. 내 몸의 현재 상태, 달릴 때 상태를 제대로 측정해야 언제 쉬고 언제 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좀 더 정확하게 수치를 알고 싶으면은 많은 엘리트 러너들이 사용하는 가민을 추천합니다. 가민이 러닝에 있어서 압도적인 신뢰를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심박수 측정의 정확도입니다. 달리는 동안 미세한 팔 흔들림 속에서도 가민의 광학 심박 센서는 운동의 부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캐치해냅니다. 둘째, 훈련 상태와 회복 시간에 대해서 직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오늘 내가 한 러닝이 심폐지구력 향상에는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러니까 무산소 영역은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이렇게 숫자로 나눠서 비교를 해주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다음 훈련까지 몇 시간의 휴식이 필요한지 명확한 숫자로 제시해주는 거죠. 또한 목표 심박수 구간을 설정해두면은 해당 심박수를 벗어났을 때 진동으로 웅 울리면서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그냥 오버페이스를 할 수 있는데 가민이 지금 무리하고 있으니까 너 페이스 낮춰야 돼. 휴식 사이클로 들어가 라고 지시를 내려주는 거죠. 손목 조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지치지 않고 멀리 뛰고 싶다면, 러닝 체력을 늘리고 싶다면 가장 기본, 등, 피는 아주 바른 자세, 리듬감 있는 호흡, 이건 너무 기본이죠. 하지만 그 기본만으로는 숨차는 고통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달리기 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훈련의 풀 사이클로 인정을 하시고요. 심박수를 낮추고 젖산을 분해하는 그 걷는 시간이 여러분의 심폐지구력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진짜 훈련의 순간임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느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가민과 같은 정확한 측정 장비를 통해서 함께 통제해야 됩니다. 내 몸의 데이터를 읽고 뛸 때, 쉴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부상 없이 숨차지 않게 원하는 거리를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담백한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뛰면 왜 아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